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플즈 떡쇼.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얘기, 우리끼리 하는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 친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 그 얘기 오늘 첫 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은 뭐 성함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좀 익명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 얼굴을 까고 할 수 없는 얘기라서 혹시나 제 가족이 보게 되면 정말 집안 희망탄이에요. 집안 풍비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라도 이렇게 모자이크 음성 변조 안 한 거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제가 스텝시스터 러버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사랑했던. 자, 제대로 다시 이복 동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네.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스텝시스터 러버요. 이게 거의 포르노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뭐 야동에서 보면은 네. 야동이 아니지. 이게 천박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이복 동생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렇다고 뭐 배다른 남매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일단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정황이 어떻게 된 정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사랑한 정황입니까? 이복 동생이 맞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집안부터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제가 외동이에요. 외동인데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 결혼부터 좀 사기 결혼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사기 결혼. 아버지가 엄마에게 재산 속이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다 진짜? 보니까 속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좀 흔했나?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 한 적은 없는데 누워서 침뱉기라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사기 결혼 때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게 많이 싸웠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력을 많이 썼었어요. 때렸어요? 네, 때렸죠. 많이 때렸죠.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허리가 안 좋으신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 눕히고 의자로 어머니 허리를 크게 한번 다치게 한 적이 있어서 어머니 허리가 지금도 안 좋고, 근데 그 어머니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어떤 작은 사업을 하시는, 그때 당시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도와주시던 분이 어머니 주요 고객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자였고, 근데 이렇게 서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의심을 한 거예요. 예, 바람난 거다. 아버지가 사기 결혼을 했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서 엄마가 바람 피는 거다 싶어서 엄마 사업하시는 가게에 붙이고 앉아 계셨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사업을 방해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엄마 가게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남자 손님, 뭐 수상한 손님 좀 보이면 당신 뭐냐고 폭력을 휘둘렸다. 때렸다. 근데 그게 하필 가장 엄마 사업의 주 고객? 큰 손. 네. 그러니까 큰 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랑 가장 좀 일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되게 힘든 부분을 잘 알아주던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되게 죄송하다. 그리고 아버지 내부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와주시던 분도 가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바람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아저씨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은 제 아빠이시지만. 그래서 그때 아저씨가 엄마한테 되게 큰 돈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엄마 혼자서 저희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가 저를 불러가지고는 아빠 이혼하고 싶다. 엄마가 너무 못 참겠어서. 근데 제가 봐도 그럴만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언제 싸울지 모르고 언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둘지 모르니까. 그게 또 아버지가 친가 쪽에서,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분들한테서는 되게 잘했어요. 엄마한테만 못되게 굴었었지. 그러다 보니까 외가 쪽이나 친가 쪽에서 아버지를 너무 좋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친가 쪽에서도 아버지가 둘도 없는 효자.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나 번 돈 있으면 전부 다 친가 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행태가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명분이 안 서는 거지. 맞아.
이 남자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그래? 네가 문제인 거 아니야. 도대체 미친년 취급받는 거예요. 아. 사방에서.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못했었던 게 아니었나. 근데 어쨌건 이혼 절차를 제대로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었어요.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또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을 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지원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원래 사회구조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대출금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만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줘 버리니까 엄마 입장에서 미쳐버릴 노릇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밖에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쩌지 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때 그 아버지한테 엄마 사고 많이 지금 도와주시면 손님 그분이 홈페이지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빌려준 덕분에 이제 그 저희가 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거기서 같이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분 알고 보니까 그 손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빠도 그때 당시에 이혼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딸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아니, 처음에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아무튼 뭐 그 자기 딸도 같이 이렇게 키워준다기보다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차였어요. 근데 마치 엄마가 그러니까 그쪽도 저기 외로우셨다. 그때 그 딸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한 집에서 살게 된 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 딸은 따로 옥탑방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산 건 아니고 바로 옆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방에서 살고 저도 따로 방을 쓰고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다른 곳이어서 항상 학교를 등교할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다가 이제 반영이 다르다 보니까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하는 형태로 등하교를 많이 그때 했었죠. 초창기 때 부모님 재혼하셨을 때 그 되게 사이가 대면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견디셨는지. 제가 수줍음이랑 뭐 사람 관계가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람 되게 아버지 엄마가 싸우는 걸 눈으로 지켜보고 감정을 눌러 쌓는 게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남 앞에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소심한 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면한 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나라고 하긴 좀 동갑인데 누나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 누나가 이제 먼저 다가가줬죠. 어떻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누나가 다가왔어. 누나가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고 같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먼저 잘 지내보자고. 안녕. 잘 지내보자고. 잘 지내보자고. 잘 지내보자. 네, 그때 당시에 되게 고마웠어요. 나이는 같았고 나이는 같았고. 교복도 입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스텝 시스터. 네,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저한테 잘해줬던 이유가 엄마가 많이 챙겨줬었대요. 지금 아빠가 한창 가게 운영으로 바빴을 때 집안에 누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외로웠었나 봐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외로웠을 거란 거죠. 그때 당시 힘든 문제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많이 챙겨줬었나 봐요. 그때 우리 얘가 되게 소심하고 그런데 좀 잘 챙겨달라. 챙겨주라. 챙겨주라. 우리 애가 좀 찐다니까. 개찐따니까 네가 먼저 개찐따니까 꼭 챙겨달라고 부탁했었나 봐요. 근데 누나가 그 친구는 어떤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뭐 박냐 아니면 그러니까 찐따는 아니야 했을 때 찐따는 이쪽은 아니고, 찐따고 저쪽은 뭐 찐따고. 인싸? 인싸인데 인싸였어요? 그 사람이? 인싸는 막 무조건 성격이 밝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제 학생 때 속이 뭐 담배 피고 그러면 뭐 좀 노는 그런 학생 끼잖아요. 네. 딱 그 사이를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리고 안 먹고 그냥 잘 노는 그런
그런 미묘한데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이었었다. 그 경계가 딱 살짝 언저리 선에 있는. 그래서 그 누나가 되게 예뻤어요. 이런 건가? 뭐 이런 건 아닌 건가? 야 일로 와봐봐 내가 이뻐해줄게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건가? 아, 그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너- 싹 인싸니까. 너 존나 힘들지? 막 이런 느낌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야 인생 이런 거야? 막 뭐 이런 건 아닌 거야? 뭔가 그러니까 되게 뭔가 같은 나이인데도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게 풍겼다? 그러니까 혼자 주변에 상상해? 아니 그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은 조금 그 이혼 가정이 있지라도 그런 걸 티 내지 않고 그냥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얘기도 잘 하고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누나였던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학교여서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패턴이 이렇게 똑같아. 어떤 뷰따기가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뭐 다 이게 있어 품이 이게 있어 이쪽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품이 있는 쪽이 이렇게 품는 것 같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나름 저기 상처가 있지만서도 그거를 숨겨가지고 잘하는 어떻게든 사람이었고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뷰따기는 이쪽은- 내가 없는 거를 이쪽이 갖고 있으니까 이쪽이 너무 태양같이 보이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 굉장히 뭐랄까 의지를 많이 했달까? 왜냐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깊은 대화 한 건 있습니까? 깊은 대화를 말씀하셨듯이 빚진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렇게 이혼 가정이고 그리고 그 친구 인싸로서 자신을 그렇게 챙겨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개찐따인 자신이 뭐 호감을 느꼈다는 얘기인가요? 호감을 많이 느꼈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짝사랑이었던 감정인 건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우러러고 있었는데 표현해 볼 생각은 안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 감정 내가 그 누나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인지도 잘 몰랐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지금 일단 주어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언제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특정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 계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음? 아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뭐요? 본격적으로 그 제 감정에 대해 눈을 뜨게 됐었달까? 그동안 외면해왔었던 감정을 어떤 감정이요?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구나 누나를 좋아하는 게 맞구나 하는 혹시 그게 잘못된 감정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왜곡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생각을 왜 많이 쓰면 그때 당시에 응답하라 1997이 되게 유행했었던 콘텐츠였어요. 드라마가 망치는 거야. 그 드라마 당시에 그때 그 응답하라 1997 보면은 그 주인공의 형이 응답하라 7개월 되지 아니야? 보면은 음욕의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주인공의 형이 주인공의 소꿉친구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와 근데 혹시 막 그런 것도 있었겠다. 막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막 올포유 부르고 막 너를 위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아니 수도 없이 했지. 혹시 막 발렌타인데이 때 막 초콜릿 주려고 막 저기 잠시만 아니 보통 사람 새끼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아니 보통 그렇게 뭐 발렌타인데이 때나 뭐 화이트데이 때 서로 아니 주는 거잖아요. 아니 나이 들면은요 보통 나이 들면 애인끼리도 안 챙겨요 발렌타인 뭐 발렌타인 그냥 저기 뭐 영화 볼래 넷플릭스나 볼래 뭐 자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뭐 자자? 버스 안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어떻게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다 왜 군대야?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니 군대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오지 못한 게. 그때 당시에는 군대 간다는 생각에 막 답답하기도 했었고 막 군대 가기 전에 좀 누나랑 많이 있었어요. 누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누나랑 같이 있는 그 동안에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했어요? 같이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더라고요. 같이 술을 많이 먹었었죠. 캔모아 갔어요? 예? 캔모아 아니면 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뭐 우리 집이 비록 이제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지만 너랑 나의 사이는 이대로 변함없이 쭉 좋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알지 않을까? 알 것 같은데? 일부러 선을 철벽 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철벽 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술도 취했고 이건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아니 그런 말이 되게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섭섭하게. 그래가지고 저도 엉겁결에 그 술 취한 상태로 그래도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혹시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거 혹시 알고 있었냐라는 말을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 진짜 그 얘기를 했다고? 왠지 철벽 치는 듯한 느낌을 있었으니까 그 대사 자체가 왠지 철벽 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혹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좀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진짜 한번 이거 진짜 민감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음욕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는데. 야 이 개새끼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누나가 사탄이세요? 아니 씨. 씨발 여기서 대답